자, 다음으로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몰 시그널 모델의 개념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우리가 배웠던 스몰 시그널 모델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은 입력의 전압의 변화가 큰 경우고, 스몰 시그널은 이 전압의 변화가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기존의 라지 시그널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전류가 변할 때 라지 시그널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다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IV 커브 기억나시죠?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일 때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변화, 입력 전류가 변할 때 라지 시그널 모델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익스포넨셜하게 전류가 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했죠. 이게 만약에 소자 한 개를 그러니까 전체 회로에서 PN 다이오드가 만약에 한 개만 들어가 있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력 변화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하지 않고 요거를 확대해 보면 마치 리니어하게 변하는 것처럼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전압과 전류 변화가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게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컨덕턴스라든지 저항 등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다이오드가 회로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BJT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VB라는 입력 전압 변화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익스포넨셜하게 변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BJT가 여러 개의 소자가 하나의 회로에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스몰 시그널로 굉장히 작은 전압 변화만 나타난다면 굳이 우리가 익스포넨셜한 라지 시그널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리니어한 변화가 일어나는 선형 소자처럼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스몰 시그널 모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소신호 모델은, 즉 스몰 시그널 모델은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각각의 단자의 전압차, 여기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시는 베이스와 이미터 전압 변화, 두 번째는 컬렉터와 이미터의 전압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각각 베이스와 컬렉터, 이미터의 전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도를 한 후에, 그리고 그 결과를 전류원이나 저항으로 회로 성분을 적절하게 변경해 줌으로써 스몰 시그널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아까 말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그거를 반영하는 저항 성분이나 그다음에 전압원 성분을 회로 성분으로 구성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A와 B의 경우에 대해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이렇게 변하고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앞 슬라이드에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유도를 할 때 라지 시그널 모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델타 성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델타 입력 전압 성분에 대해서 각각 출력 전류 델타 IC, 그리고 델타 IB, 그리고 델타 IE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거에 맞는 회로 성분들, 저항이라든지 전압원을 넣어줘서 모델을 바꿔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첫 번째로 라지 시그널 모델을 한번 알아보죠.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라지 시그널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을 살펴보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 된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특정 전압 VB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컬렉터 부분에는 일정한 전류원이
들어가게 되죠. 이때 전류의 크기는 IS 곱하기 exponential VT분의 VB 더하기 델타 VB가 됩니다. 그리고 VC라는 일정한 전압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델타 V라는 전압원이 입력단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델타 성분이죠. 스몰 시그널. 그러면 요 일정한 전압원 성분은 원래 그라운드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회로에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베이스와 컬렉터 2m 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입력단에는 델타 VB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베이스와 2m 사이에 입력단에는 요 성분만 살아있게 되는 거고, 지금 요 사이에는 원래는 다이오드, 포워드 바이어스 된 다이오드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은 표현이 GM 곱하기 델타 VB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GM을 앞에서 얘기할 때, 즉 트랜스 컨덕턴스를 얘기할 때 GM은 델타 VB 2분의 델타 I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IC는 GM 곱하기 델타 VB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원이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간략하기 위해서 이 델타 VB를 V파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전류원은 GM 곱하기 V파이가 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베이스 전류를 계산해 보면 베이스 전류는 베타분의 델타 IC가 되고, 계산해 보면 베타분의 GM 곱하기 델타 V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으로부터 델타 VBE와 델타 IB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가정을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굉장히 작은 어떤 입력 전류의 변화가 출력 전류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했습니다. 리니어하게 기억하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이스포넨셜한 그래프지만 이걸 굉장히 미세하게 쪼개보면 이스포넨셜하지 않고 리니어하게 변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니어한 전류, 전압 변화에 대해서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는 소자는 뭔가요? 저항이죠. 그래서 요 입력 단자 베이스와 2m 사이에는 알파이라는 저항 성분으로 모델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사이에는 V파이라는 전압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원래 이스포넨셜하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변화가 있어서 모델을 다이오드로 했었는데 이걸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꾸면서 리니어한 성분으로 나타나니까 간단하게 레지스턴스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IB는 베타분의 GM 델타 VB로부터 R파이가 GM분의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이 변하고 컬렉터와 2m 사이의 전압은 일정할 경우에 스몰 시그널 모델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R파이라는 저항 성분을 베타와 2m 사이에 베이스와 2m 사이에 넣어주고 2m와 컬렉터 사이에는 특정한 전류원을 넣어줘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경우에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이 일정하고 컬렉터와 2m 사이의 전압이 델타 VC로 변할 경우에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라지 시그널 모델을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베이스와 2m 사이에 일정한 포워드 바이어스 된 다이오드가 들어가고 컬렉터에는 이렇게 전류원이 IS, exponential VT분의 VB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각 델타 VC가 전압원 성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VB는 일정한 전압원으로 베이스 쪽에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컬렉터 델타 IC를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델타 IC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델타 IC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앞에서 배웠던 수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컬렉터 전류는 IS 곱하기 익스포넨셜 VT분의 VBE입니다. 즉 VBE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VC에는 영향이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신호 성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류는 어떨까요? 델타 IB. 델타 IB는 베타분의 델타 IC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IB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델타 IE는 어떻게 되냐? 델타 IE는 IB 더하기 IC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컬렉터와 이미터 전압이 변할 경우에 소신호 모델은 따로 없습니다. 라지 시그널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이 컬렉터와 이미터 전압에 컬렉터와 베이스 여기 나와있죠. 델타 VCB가 변하더라도 결국 컬렉터 전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베이스 전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이미터 전류에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모델을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VB 즉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변했을 때만 라지 시그널 모델을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서 회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회로에서 소신호 모델을 적용을 해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회로가 있고 여기에 특정 바이어스 전압이 각각 가해지죠. 컬렉터에는 1.8V 그리고 베이스에는 800mV, 이미터에는 그라운드 0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V1이라는 소신호 성분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들어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1mV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이 Q1이라는 BJT가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 후에 각각 바이어스 전류 IC, IB 이걸 구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소신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포워드 액티브 모델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가 0V고 베이스가 아니죠. 이미터가 0V고 베이스가 800mV죠. 그러면 베이스가 이미터보다 전압이 큽니다.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 동작을 하죠. 이 두 개 사이의 전압은요. 이건 NPN 트랜지스터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 화살표 방향 보면 NPN 트랜지스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컬렉터가 더 높죠. 그럼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기 때문에 포워드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스몰 시그널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회로를 바꿔주면 우리가 알파이라는 저항, 소신호 저항 성분과 여기 전류원 성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그럼 각각 알파이와 GM,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수식을 가져와서 쓰면 트랜스 컨덕턴스는 VT분의 IC가 되고 알파이는 GM분의 베타가 됩니다. 자, 이때 IS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A고 베타가 100이라고 했을 때 각각 소신호 성분을 구해보면 GM은 3.75ohm분의 1이 되고요. 알파이는 375ohm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회로 성분의 요 값들이 대입이 되는 거죠. GM은 요 값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입력의 델타
1mV가 발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델타 IC는 GM 곱하기 델타 V1이 되는 거죠. 1mV 곱하기 GM이 돼서 0.267mA가 나온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스 전류는 R 파이분의 V1이 되죠. 요 회로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 V파이는 V1이랑 똑같게 되고 1mV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이라는 저항성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베이스 전류는 2.67 마이크로암페어가 됩니다. 에미터 전류 델타 IE는 어떻게 될까요? 델타 IE는 델타 IB 더하기 잘 안 써지네요. 델타 IC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 우리가 간단하게 소신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로에 대한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로는 앞에 회로에서 컬렉터 부분에 RC라는 저항 성분을 넣어주고 출력 전류가 아니고 이제 출력 전압을 살펴보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Vout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신호 모델로 살펴볼 건데 이때 V1은 아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mV고요. 그 다음에 IS랑 베타 값은 앞에서 사용했던 값 3 곱하기 10-16승 암페어 그리고 베타는 100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베이스와 2m 사이에 전압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라지 시그널 모델을 스몰 시그널 모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R파이랑 여기 R파이랑 GMVP V파이라는 전류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신호 모델을 적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그게 뭐였나요? 이 Q1 다이오드가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먼저 여기가 0V고 2m가 0V고 베이스가 800mV입니다. 그러면 2m와 베이스는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있죠. 이거는 일단 포워드 액티브 모드 동작을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컬렉터와 베이스가 리버스 바이어스로 동작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항 성분이 여기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컬렉터 전압 VC가 여기 Vout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Vout은 VCC 요 1.8V 빼기 IC RC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컬렉터 전류 곱하기 RC 성분을 1.8V에서 빼준 다음에 컬렉터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1.108 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컬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 800mV보다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리버스 바이어스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호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구했던 R파이랑 GM 값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다른 파라미터가 변한 게 없기 때문이죠. IC, 컬렉터 전류도 앞에서랑 똑같기 때문이고요. 단지 변화를 주는 부분은 요 VCC 1.8V 부분입니다. 요 VCC 1.8V 부분은 아까 그라운드로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소신호 모델에서 이 DC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접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회로를 Vout을 구한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처음으로 델타 IC를 구해야겠죠. 그럼 델타 IC는 GM 곱하기 V파이입니다. 그럼 GM이랑 V파이 값 그대로 계산하면 앞에 나왔던 델타 IC 0.267mA가 그대로 나오죠. 그 후에 델타 Vout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회로를 두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RC. 그래서 결국 이 델타 Vout이 델타 IC 곱하기 RC가 되고 IC는 요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서 지금 Vout이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반대가 되는 걸로 안 나타냈죠. 그 이유는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는 델타라는 성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델타 V1이 1mV라고 했지만 플러스 1mV인지 마이너스 1mV인지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변화량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Vout은 이렇게 26.72mV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국 1mV 변화가 생겼을 때 아웃풋 단에 26.7mV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볼테이지 게인이 26.7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몰 시그널 모델을 쓰면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2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1mV의 입력 전압 변화가 26.7mV의 출력 전압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게인이 26.7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게인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 저항 성분이 있다는 거죠. RC. 그러면 우리가 저항 성분을 키우면 키울수록 이득, 즉 게인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RC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게인이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계속 말해왔듯이 Q1이라는 다이오드가 포워드 액티브 모드에 동작하는 저항 성분까지만 게인이 증가를 하고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게인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